10월 23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결코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2.8%나 밀리고 거래를 마쳤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양대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시장을 더 눌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든 점도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실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철저히 준비해 보시죠.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루 웃고 하루 우는 날들이 계속되니 참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이었던 어제 양시장은 하락 마감합니다. 실적 경계감 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또다시 흔들렸고요. 환율은 1,380원 위로 올라옵니다. 외국인도 하루 만에 다시 양시장 현물과 선물을 팔았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업종별 시소의 주요 축, 세 업종 모두 흔들리며 코스닥은 특히 2.8%나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오른 건 환율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하루,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양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불안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실적 우려까지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1.3% 하락하며 2,570포인트로 내려앉았고요.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은 네 번째로 컸습니다. 올해 네 번째로 큰 하락폭 보이며 2.84% 내린 7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강달러 기조의 외국인의 양시장 현물을 각각 2,800억 원, 1,40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함께 팔자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음반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콜라보한 아파트의 글로벌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탑송 글로벌 1위, 미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스포티파이 차트 성적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집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관련주들 주가에 연일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편 타이어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운임비 그리고 수급 영향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요. 증권가가 3분기 타이어 기업들의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부각됐고요. 대표적인 타이어 관련주인 넥센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3% 내외로 약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섹터도 하락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대두되자 전기차 보조금 축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의무 명령 폐지는 물론이고 IRA 정책의 무력화로 국내 2차 전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 시장 합쳐서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던 어제 시장을 흔든 키워드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다시 등장한 트럼프 트레이드, 급등한 환율, 요동친 증시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의 금융시장이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며 움직이는 걸 의미하죠. 최근 나온 일부 여론조사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트럼프 승리 확률이 해리스를 앞서기도 했고요. 물론 조작설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시 잠잠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며 현지 시각 21일 뉴욕 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19%까지 치솟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적자가 늘고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우려가 있어 국채금리가 오른 건데요. 여기에 연준 인사들이 점진적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것도 일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3.6%로 연저점을 기록했는데 빠르게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간밤에는 결국 4.2% 위에서 마감을 했죠. 트럼프 트레이드 어제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요. 일단 미 국채금리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약세는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기도 했고요. 업종단에서는 트럼프 피해주, 2차 전지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또 금리가 오르자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관련주와 바이오주가 밀렸고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니 지수도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성장주들이 포진된 코스닥이 코스피에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럼 언제까지 우리 시장을 흔들게 되는 걸까요? 증권가 분석을 좀 짚어볼까요? 키움증권은 달러 강세, 시장금리 급등, 주식시장 약세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결과물이자 공식이라며 다만 지난 2016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결과물의 지속성은 그리 길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인 11월에는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지만 12월 이후에는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고 강조했고요. SK증권은요, 이번 주 메인 이벤트는 테슬라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라고 했고요. 만약 실적 발표가 우호적이라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어제의 고통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키움증권도 비슷하게 실적 관련 코멘트를 내놨는데 결국 시장의 열쇠는 실적이 쥐고 있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오후장을 들어 시장 불안을 키운 뉴스입니다. 정부, 러시아, 북한 협력의 단계적 대응, 커지는 북한 리스크의 방산주 강세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통상 단기 요인으로 끝났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요.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파병을 나갔다는 건데요. 어제 장중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이 SNS에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는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 우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단계에 따라 필요시 1차적으로는 방공용 무기를, 또 시나리오에 따라 공격용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는 당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일각에서는 방공용 무기로는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그중에서도 천궁-1을 지원할 가능성과 함께 공격용으로는 155mm 포탄과 K9 자주포 지원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가능성에 어제 방산주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일단조는 쇠를 두들겨 만드는 단조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신궁, 청궁, 탄두구조체 그리고 155mm 포탄 등에 들어가는 철제 제품을 만듭니다. 이에 어제 주가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방공용 무기 지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천궁의 미사일과 통합체계를 생산하죠. 전일 4% 상승 마감했고요. 천궁 발사대를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대 강세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천궁2 관성 관측기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파이버프로는 24%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퍼스텍도 천궁 부품, 예를 들어 발사 통제 장치와 구동 장치 등을 개발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역시나 부각이 되면서 어제 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요. 일부 전쟁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준비를 해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STX 그린로지스는 종속회사 STX 써네일스운이 자세 내 14% 규모인 104억 원의 선박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어제 해운주 실적 방어 기대감 속에 10% 상승했던 STX 그린로지스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노시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CG바이오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정규장 흐름도 기대해보시죠.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개방 신약인 도네페질 패치에 대해서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을 대상으로 독점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외에서 9.92% 상승을 켜냈는데 오늘 개장 후 움직임도 주시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보시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출 1조 883억 원, 영업이익 3,069억 원이 전망되는 가운데 어제 초대형 수주 낭보에 이어서 오늘도 호재성 뉴스가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고요. 이 밖에 오늘 반도체 대전 세덱스 2024 그리고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이 개최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또 모색해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보고만 있자니 참 답답합니다. 이제 시선은 실적으로 쏠리고 있죠. 내일 부디 이 시간을 긍정적인 소식들로만 채울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힘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